가슴의 대용량 필러로서 가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하고 뭐 마취도 필요 없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막 선전 홍보를 한 거죠. 물론 지금 아쿠아필링 필러는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쿠아필링 필러를 이제 가슴에 주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가슴뿐이 아니라 이제 바디 이곳저곳에다가 이제 맞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대용량으로 인체에 주입된 이제 그 필러를 맞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까지도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고 신문기사에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또 사실 좀 잊혀가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필러의 대용량의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양이 예를 들어 뭐 팔자주름이나 이런 데 뭐 한 1cc 넣었다, 뭐 0.7cc 넣었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 경우도 피부 괴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 피해의 규모가 예를 들어 뭐 300cc를 넣었다, 이제 400cc를 넣었다 이러면은 그 규모가 다르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 부작용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 동안 이 환자분들은 그 부작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심각한데, 따라서 이제 이 아쿠아필링 필러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피해자분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좀 많이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동일한 문제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경종을 받을 좀 필요들이 좀 있어요. 필러는 이제 필이라고 하는 게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에요. 이제 더멀 필러라고 우리가 보통 미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쓰는데, 겔성상의 이물질이죠. 피부 밑층에다가 이제 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볼륨 소실을 이제 보충하거나 또는 이제 주름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얼굴의 윤곽선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양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시행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겔 성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왜 겔이냐? 예를 들어 유방 보형물처럼 이제 실리콘 덩어리, 고체 이제 이러면은 어딘가를 째서 수술을 해서 집어넣어야 해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마취를 해야 되고 절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지혈을 해야 되고 또 봉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마취 의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준비가 돼야 되고 하는데, 그냥 주사로 해가지고서는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이거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단축되고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통증이 없지는 않지만 수술할 때와 같은 이제 그런 통증이 아니죠. 단지 피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피부를 통과할 때 그때 정도의 통증이 뭐 사실 얼마 되겠어요. 수술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의사뿐만이 아니고 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들, 이것도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은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런 이제 어떤 주사를 갖다 놓는 걸 옆에서 아름아름 많이 보아오셨던 이제 그런 좀 나이 좀 드신 간호조무사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병원 관계자분들이 007 가방에다가 넣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돈 받고 시술을 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좀 들어갔다 나오시고 나오면 또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할 만큼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사만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부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매력적이냐,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필러라고 하는 거는 주사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안티에이징 또는 이제 윤곽 개선 이런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 면이죠. 자, 그런데 이 필러가 문제가 뭐겠어요? 반액체 상태로 이제 그 몸속에다가 주입이 된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주입돼서 첫째 문제는 거기에 그대로 있느냐는 거죠. 자, 팔자주름에다가 이제 필러를 갖다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그 이제 그 꺼져 있는 그런 압력이 강한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돋아 올려주는 건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있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그런 데는 압력이 세니까 주변에 팔자주름 위에 아래는 살이 보들보들하잖아요.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더 퍼져나가요. 그러면은 팔자주름은 또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또 말을 하면서 자꾸만 이제 표정과 함께 접히는 부분이죠. 반복적으로 팔자주름이 접혔다가 펴졌다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필러는 반액체 상태의 길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물론 여기 잡혀있는 애들도 있지만 주변으로 퍼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팔자주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이게 개선이 된 거냐, 시술한 직후에는 올라와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자꾸만 옆으로 퍼지면서 과연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이마에다가 뭐 빵빵하게 내가 이마를 좀 넣어서 뭐 동안 뭐 성형 이런 걸 좀 해보겠다. 자, 이마에다가 이제 필러를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10cc를 넣었다. 밑으로 떨어져요. 문제는 우리가 의도한 데 있지 않고 자꾸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반액체 상태 계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마도 역시 근육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는 자꾸만 이 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변으로 이제 확산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받게 되고, 또 이마처럼 앞면에서 좀 위쪽에 있는 데는 당연히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네, 위에서 이 아래쪽. 그럼 이마 아래는 뭐가 있나요? 자, 눈썹, 눈, 얘네들이죠. 그쪽으로 떨어져 내려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필러는 조금만 써야 돼요, 사실은. 예, 조금만 써서 우리가 딱 원하는 그 부분에만 이제 조금 쓰고 말아야지, 이거를 욕심을 부려서 왕창 집어넣으면은 그만큼 어떤 이동이나 떨어져 내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이제 문제도 심각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겔 성분의 필러를 쓸 때의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동이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균을 묻혀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몸속에 들어가면 걔네들이 염증, 감염 이런 거를 당연히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부어오르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입을 해가지고 집어 넣는 거는 편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는 이거 필러 넣은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필러, 확실한 이제 녹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 필러를 갖다가 쓰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 녹이는 방법이 없는 필러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러가 넣는 양도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대용량 필러, 400cc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가슴이나 엉덩이인데, 그쪽에다가 필러 갖다 막 때려 넣었을 때, 자, 염증이나 심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속에서 곪으면서 결국은 피부 괴사를 갖다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얘를 다 녹여서 소멸시켜 버릴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필러죠. 가장 대표적인 필러로 이제 하얄루론산이 있는데, 하얄루론이다제라고 하는 이거를 녹일 수 있는 확실한 약이 있어요. 문제가 될 것 같고 사고 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녹일 수 있다,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반면에 얘네들은 오랫동안 몸속에 있지는 못해요.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잡거든요. 하얄루론산 필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만 좀 더 오랫동안 이제 있을 수 있는 필러는 뭐냐, 좀 더 반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필러는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의료기기인데, 약하고 의료기기 조금 다르잖아요. 자, 필러라고 하는 거는 한번 넣으면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약은 먹을 때마다 몸에서 이제 배설되고 나가는 거고, 하얄루론산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필러들은 의료기기고, 일단 몸속에 이식되면은 투명은 있지만은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러 주사가 정말 위험한 게 사실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 넣는 그 과정이 너무 쉽고 간편하고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나 그거 할래 라고 막 하다가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처를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러에 의한 사고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해요. 사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렇게 이제 녹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 필러는 아직까지도 오로지 하얄루론산 필러뿐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원래 인체 조직에 있는 성분을 필러로 이제 교차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전성을 이제 입증을 받은 거죠. FDA 승인도 이제 받은 거고요. 이렇게 안전한 필러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저거 6개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가지고 이거 코너 필러가 이제 맞았는데 좀 더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거 없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쿠아필링 필러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또 수입되기 시작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필러들이 좀 있어요. 반영구적이다라고 선전을 했었던. 근데 그것들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생존에 살아남은 건 별로 없거든요. 이 아쿠아필링 필러가 이제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이제 봐야 돼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2013년 12월 달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EU 승인도 이제 2012년에 받았는데, 승인을 받았었던 이유는 얘네들이 인체에 무해하고 무독성이라는 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식약처에 승인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몸속에 주입이 돼도 이 자체가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승인을 해준 건데,